엔트로픽에서 최근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음. Building Effective Agents. 자기네들이 이제 AI 에이전트라는 거를 만들면서 에이전트가 뭔지,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요새 에이전트라는 게 핫하죠. 유튜브 요즘 보다 보면은 AI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 앤드류 응 선생님께서 AI 에이전트를 항상 미래라고 열심히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데 아유, 미래가 뭔지 참 많이 말씀하시는 교수님이시네요. 뭐 구글도 얘기하고 음. 여러 회사도 얘기하고 이번에 엔트로픽도 저렇게 테크니컬 블로그 글을 하나 내놓은 거죠. 음. 그럼 이제 에이전트가 뭐냐? AI 에이전트가 뭐냐? 한번 질문 한번 해보죠. 챗GPT 에이전트인가요? 글쎄요. 챗GPT 그냥 뭐 치면 대답만 해주는 건데 대답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답만 해준다고 해서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나? 네, 챗GPT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답만 해주나요? 검색도 해주잖아요. 필요하면 우리 질문 내용에 따라서 맞아요. 필요하면 검색도 해주잖아요. 요새 검색도 해주죠. 코드 짜고 자기가 코드 실행도 해서 결과도 보여주잖아요,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오픈 AI 무슨 12days에서 맥을 컨트롤 해가지고 막 터미널에 지가 막 뭘 치고 뭐 에디터에다가 뭘 치고 이런 거 보면은 에이전트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쵸. 그래서 에이전트를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제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에이전트를 만드는 큰 회사들의 정의를 다 보다 보면 네. 이런 똑같은 결론에 도달해요. 에이전트가 뭐냐? 랭귀지 모델이 의사결정 로직을 담당한다. 그래서 알아서 판단한다. 무언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서 판단한다. 네. 그걸 LLM이 하면 에이전트다 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옛날에 앱을 짠다고 생각을 해보면 AI라고 부르는 것들 다 결국 if else로 저희가 코드를 짜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코딩을 직접 했어요. 그런 걸 이제 저희가 룰 베이스라고 하죠. 룰 베이스드로 뭔가 동작을 해요. 주식 트레이딩 봇을 만든다. 그러면 로직을 거기다 짭니다. 5분 안에 30% 떡락하면 구매해라. 룰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다가 저희가 if else 코드를 짜는 게 아니고 LLM한테 맡기는 거예요. 너가 생각했을 때 갑자기 금액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으면 사라. 그럼 LLM이 자기가 데이터를 보고 있다가 알아서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에이전트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시스템에서 LLM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부여받고 일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에이전트다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전트 결국 LLM이 if else 판단을 한다는 건데 네. LLM의 아웃풋은 사실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 그냥 글을 내뱉는 확률적으로 내뱉는 모델이니까 100%라는 게 없잖아요. 뭐 똑같은 인풋이 들어왔는데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릴라이어빌리티가 없는 거죠. 항상 실수하지 않고 똑바로 대답을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죠. 뭐 LLM이 어쨌든 이런 툴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뭐 그냥 그런 얘기죠. 그렇죠. LLM 충분히 똑똑해서 자율성을 이제 부여하고 맡기는 거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하듯이 얘도 실수할 수가 있는 게 문제다. 룰 베이스는 룰이 틀릴 수는 있어도 네. 동작이 틀리진 않잖아요. 항상 규칙대로 하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실수할 때는 그 사수가 뭐 때리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고칠 텐데 뭐 LLM은 그럼 어떻게 해요? LLM도 그래서 에이전트엔 그런 개념이 있어요. 네. 뭐라고 부르냐면 휴먼 인 더 룹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중간에 개입하는 거예요. 마치 사수가 뭐 저희가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말단 직원이 부작용이 클 수도 있는 일을 하려면 네. 올라가서 책임자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에이전트도 휴먼 인 더 룹을 구현을 해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니면 뭐 특정 조건이 되었을 때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그러면은 예 하면 가는 거고 아니요 하면 안 가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비행기 티켓 주문한다고 했을 때 제가 제일 저렴한 걸로 달라고 했어요. 근데 1등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좀 일을 못하는 항공사 직원이라면은 그걸 그냥 사버린 다음에 저 결제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똑똑한 LLM이라고 하면은 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그렇죠. 이제 대신 LLM한테 잘 가이드를 하긴 해야겠죠. 이게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아니고요. 돼요? 이미 되고 있다. 진짜요? 네, 여러 가지 예시가 사실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이런 걸 봤습니다. 케이스 텍스트라는 회사의 코 카운셀
이거 제가 어디서 봤냐면 Y 컴비네이터 유튜브에 이 음. 케이스 텍스트 회사 그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네. 이 AI 에이전트 자기네들이 만든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원래 법률 쪽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오래된 회사고 이번에 이제 LLM이 나오면서 네. 자기네들 서비스에 이 AI 에이전트를 구현해서 갖다 붙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들한테 대신 판례를 검색해서 갖다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문을 뭐 해준다거나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AI 에이전트가 엄청 잘 되나 봐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딱 구현하고 나서 밸류에이션이 갑자기 확 뛰었다고 합니다. 아, 어쨌든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법률 쪽 에이전트 사업이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그냥 딱 도입이 돼서 너무 갑자기 서비스가 똑똑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다들 인정을 하고 실제로 밸류에이션이 올라간 예시가 있다. 이런 게 제가 딱 네. 빌라 전세 탈출할 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케이. 그래서 LLM 똑똑하니까 이제 알아서 좀 잘 해볼래? 하는 게 이제 에이전트라는 개념이에요. 위에서 한 정의는 제가 한 정의고 네. 제가 왜 이렇게 정의를 했느냐. 에이전트에 관련된 일을 하는 큰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오픈 AI라던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엔트로픽이라던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에이전트를 잘 알고 있는 회사의 에이전트 정의를 제가 2개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LLM을 잘 쓰는 친구들, 랭그래프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랭체인이라는 프레임워크이자 랭체인이라는 회사, 여기서 만든 프레임워크 이름이 랭그래프인데 랭그래프가 애초에 에이전트를 잘 구현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예요. 개발자들 도와주는. 그러면 얘네들은 에이전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겠죠. 어떤 게 에이전트고 어떤 도구를 우리가 지원을 하면 사람들이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얘네들이 에이전트를 뭐라고 부르는지 정의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얘네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명확하게 에이전트 이런 거는 좀 모호하고 대신에 에이전틱한 시스템이 있다.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LLM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에이전틱하게 우리가 LLM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요소들을 갖추고 있으면 에이전틱한 건데 그래서 덜 에이전틱한 거, 더 에이전틱한 게 있는 거지. 딱 뭐 여기서부터 얘는 에이전트고 얘는 에이전트는 아니고 이런 건 좀 모호하다는 거죠. 그럼 뭐가 이제 에이전틱한 시스템이냐? 첫 번째는 툴 컬링. 우리가 챗GPT에서 이런 걸 많이 마주하는데 챗GPT가 들고 있는 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 서치 아니면 뭐 코드 인터프릿 이미지 제너레이션. 달리 네.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챗GPT한테 뭐 그림 좀 그려줘 라고 하면 얘네가 알아서 달리한테다가 보내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렇죠. API 콜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최근 뉴스를 물어보면 알아서 서치를 합니다. 어떤 키워드로 서치할지도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요. 이런 게 툴을 컬링하는 건데 어떤 툴을 지금 컬링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고 툴을 어떻게 컬링할지 검색 키워드는 뭘로 할지 이런 거를 알아서 판단해서 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에이전틱한 시스템의 첫 번째 요소예요. 이 툴 컬링 요소를 갖추고 있으니까 챗GPT는 에이전트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정확히 얘네 정의에 따르면 에이전틱한 시스템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메모리 플래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선 대화들 같은 거를 잘 기억해 뒀다가 요소로서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쓰는 거. 그 다음에 플래닝. 우리가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주식 추천 좀 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냥 LLM이 타라락 추천하면 당연히 안 맞겠죠. 그러면 이제 최근 뉴스를 검색을 해볼까? 최근 주가를 한번 알아볼까? 비슷한 다른 회사들은 주가가 괜찮은가? 대표가 어떤 말을 했지?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사람한테 시키면 다 알아서 찾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플래닝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그대로 행동을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에이전틱한 시스템의 요소들이고 랭그래프는 이런 것들을 잘 구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고 이런 요소들을 많이 갖출수록 더 에이전틱한 시스템이다. 어쨌든 공통점은 얘네들 다 어떤 툴을 콜할지, 어떤 기억을 뽑아와서 내가 대화를 할지, 어떤 행동을 앞으로 하는 게 좋을지 LLM이 알아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엔트로픽. 엔트로픽이 에이전트 만드는 거에 대해서 꽤나 진심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들면서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트로픽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이전틱한 시스템이 있다. LLM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좀 똑똑하게 자율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를 에이전틱한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랭체인, 랭그래프랑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이 에이전틱한 애만 에이전트라고 하더라고요. 에이전틱한 시스템을 여러 가지로 좀 분류를 했어요. 에이전틱도 수준이 좀 차이가 있다. 단순히 툴 컬링만 해서 검색만 해가지고 네. 대답을 하는 거는 workflow라고 부릅니다. 레그를 그런가요? 하거나 프롬프트 체이닝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모든 걸 다 에이전트라고 부르진 않고요. 에이전틱한 시스템이지만 조금 덜한 친구들은 workflow라고 불러요. 그럼 어떤 걸 에이전트라고 부르냐면
작업 도구, 저 음. 툴이나 아니면 어떤 툴을 먼저 쓸지, 검색을 먼저 할지, 코드를 먼저 짤지, 그 다음에 코드를 짰으면 그걸 런을 하고 에러가 났으면 수정을 하고 더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검색을 또 해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뭐 컴퓨터를 써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인바이러먼트죠. 이런 게 컴퓨터를 들고 있는 거죠. 컴퓨터 자기가 코드 짜서 실행해보고 결과 보고 판단해서 다시 뭐 더 할지 말지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를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이건 에이전트다. 근데 저것도 결국은 되게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뭐 할 수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얘네가 정의하는 워크플로우랑 에이전트의 차이점은 에이전트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코드를 짤 수도 있고 코드를 또 더 짤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또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깔 수도 있고 뭘 할지 모릅니다. 자기가 알아서 무한 룹을 돌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정의하는 워크플로우는 그냥 정해진 대로 하는 거예요. 워크플로우는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에이전트는 매뉴얼 없이 자유롭게 다 일을 하는 걸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또 드는 생각이 그게 더 일을 잘할까에 대한 사실 의문이 있어요. 왜냐면 그쵸. 예. 이거 근데 사람이랑 똑같아요. 매뉴얼이 있으면 최소 퀄리티가 좀 보장이 되죠. 근데 포텐셜이 더 높진 않죠. 자유도가 있어야 매뉴얼이 없으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자유도가 있으면 더 포텐셜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엔트로픽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보면서 저런 시스템을 구현을 하면서 팁을 줬습니다. 얘네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처음부터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가능하면 가장 간단한 구조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에이전트를 써라. 정확히는 안 되면 좀 더 복잡한 워크플로우, 좀 더 에이전틱한 시스템을 계속 차근차근 도입을 해가면서 될 때까지 하라는 식으로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구현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얘기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 따라 다른 거예요. 일이 쉬우면 에이전트 쓸 필요가 없어요. 쓰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간단하면 간단하게 그냥 해결하고 심플하게 해결하고 그 일이 간단한 워크플로우 구조로 해결이 안 되면 점점 도입해서 덧붙여다 보면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사실은 에이전트한테 바라는 게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그냥 다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냥 약간 듣기로는 닭 잡는 칼로는 닭만 잡고 소 잡는 칼로는 소만 잡아라. 저는 소 잡는 칼로도 닭 잡고 벌레 잡고 다 잡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아직은 안 된다는 건가요?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것보다는 유지보수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유지보수적으로? 네. 복잡하면 당연히 쉬운 거 잘하겠죠. 왜냐하면 에이전트가 알아서 판단해서 이거는 그렇게까지 할 일 없는데 하면 쓱 할 테니까. 근데 일단 구현이 어렵고 디버깅이 어렵고 왜냐면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는 아직은 쉽진 않으니까 디버깅이 어렵고 고치기도 어렵고 그런 게 이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엔트로픽도 랭그래프도 똑같아요. 에이전틱한 시스템이 있다. 에이전틱한 시스템은 LLM이 자율성을 부여받는 거.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을수록 더 많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을수록 더 에이전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LLM이 의사결정을 하면 로직을 판단하면 에이전트다. 그러니까 얘네 정의에서는 에이전틱한 시스템을 제가 그냥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전트다. 여기까지는 에이전트에 대한 정의였고요. 그럼 에이전트 언제 써야 되냐? 복잡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매뉴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상황 따라서 매우 다른 그런 작업. 그런 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비트코인 가격 알려줘 이런 건 에이전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러면은 에이전트가 필요할 것 같은 게 아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으로 가죠. 그래서 지금 사야 돼?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어렵잖아요. 지금이니? 복잡한 의사결정이죠 그게. 왜냐하면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정답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는 에이전트 필요 없는데 그렇죠. 지금이니 이거는 이제 필요하다. 복잡한 의사결정. 사람한테도 어려운 거는 에이전틱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구현. 엔트로픽이 추천하는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랭체인은 엄청 진입장벽이 낮고 손쉽게 LLM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예요. 간단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이니? 혹은 그냥 비트코인 아니라 아무 코인 가격이 얼마니? 어느 거래소에서 얼마니? 이런 거 물어보면 알아서 LLM이 알아듣고 이제 검색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랭체인으로 돼요. 쉬우니까. 그런데 조금 더 에이전틱한 시스템이 필요한 문제는 랭그래프 같은 좀 더 진입장벽이 높은 자율성이 컨트롤러빌리티가 더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필요해요. 그럼 그런 프레임워크로 한번 구현을 해보는 거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다 보면 보다 에이전틱한 시스템이 필요하면 랭그래프도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자유도가 무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려움에 당연히 봉착을 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프레임워크 같은 거 쓰지 말고 네. 진짜 직접 LLM API 콜 해가지고 다 로우 레벨로 구현을 해라. 자유도 있게 알아서 구현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궁금한 게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도 뭔가 랭체인 랭그래프 같은 뭐 패키지를 혹시 뭐 공개를 했다거나 그런 건 있나요? 있어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인가? 그런 거 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최근에 공개했어요. 그런 거를 위한 프로토콜부터 정의해가지고 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픈 AI도 그 수암이라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수험 있죠.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LLM 1한테 1, 2, 3 이렇게 있으면은 서로 업무를 서로 미루는 듯한 그런 토이 이그젠플 같은 거였는데 수험. 오픈 AI가 내놓은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멀티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 더 에이전틱한 거네요. 그쵸. 네. 멀티 에이전트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동작하게 하는 그런 건데 네. 수험은 대문에 써 있는 것처럼 에듀케이셔널, 익스페리멘탈, 에듀케이셔널 쓰지 말란 얘기네. 그쵸. 프로덕션 레벨에선 쓰지 말란 얘기죠. 수험도 작년에 나왔죠. 다양한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들이 이 세상에 벌써 작년에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LLM 이제 충분히 똑똑해졌으니까 네. 어떻게 하면 잘 쓸까? 사람처럼 시켜보자 하는 것 같고요. 에이전틱한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렇게 한 단계라도 더 복잡해졌을 때 대답을 훨씬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수단이죠. 지능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에이전틱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확실히 많아 보이네요. 그래서 직접 구현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결국 하다 보면 직접 구현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들이 무조건 나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론 에이전트 뭐냐? LLM이 자율성 가지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똑똑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되면 그게 에이전트다. 에이전트 잘 만들어서 저 대신에 일하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동화하는데 이제 점점 얘가 똑똑해지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이전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